안녕하십니까. CMA 학원입니다. 오늘은 세부 특기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식으로 기록하고 어떤 준비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세부 특기 사항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세특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게 되는데, 한 학년 성적 뒤에 이제 성적이 등급이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생기부 뒤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세부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학습과 관련된 선생님이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시켰다던가, 뭐 수행평가를 했다던가, 발표 활동을 시켰다던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켰다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 혹은 갖고 싶은 직업과 관련한 심화, 확장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자, 기하라고 과목 이름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앞부분에 수학에 관련된 수학 수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기하로 읽는 세상 프로젝트에서라는 건 과목에서 뭐 기하 과목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프로젝트 활동으로 관련된 주제를 선정한 다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봐라 하는 시간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자료조사도 하고 PPT 제작도 하고 관련되는 탐구 과정을 공부해서 본인의 감상도 쓰고 보고서도 제출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게 되는 비교과 스펙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수학과 관련한 정말 기하 수학과 관련한 내용만 많이 적혀 있다는 것은 수업은 충실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본인이 심화 확장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발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는 유아교육과를 지원하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두 줄 정도 빼고는 나머지 내용들은 결국은 다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엮어서 이야기로 혹은 보고서로 작성해 발표하고 그것들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아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인식하는 어떤 것들을 하고 또 유치원 교사라 진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걸로 뭐 말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나 전달법이라는 활동을 하고 대화에서 상대방 입장,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했다. 진로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죠. 교사로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되니까 이렇게 국어, 화작 공부한 내용 외에도 본인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활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자신의 진로 분야에 관련 있는 교과목 세트 기록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 쪽으로도 그렇지만 과목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소리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 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 수학, 영어, 뭐 이런 과목들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겠죠. 혹은 공학 수업에서 인공지능 수업이나 선택 과목도 중요한 과목이 있으니까 그런 과목에서의 발표나 프로젝트 활동도 굉장히 진로와 관련된 활동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또 하나 경영학과라면 인문계에서도 수학이랑 영어가 좀 많이 중시되는 학과다이다 보니까 그 과목의 세특의 경영과 관련되는 경제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발표 활동 주제로 삼아서 발표하는 게 중요하겠고 어문 계열, 뭐 국문이나 영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와 관련된 언어 표현과 관련된 혹은 언어를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에 관련된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발표 주제로 선정돼서 발표가 되면 참 좋겠죠. 교과 수업 중에 수행평가나 발표 활동, 모든 활동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세부 특기 사항은 누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선생님이 기록을 나중에 학기 말에 한다고 해도 발표한 본인이 보았던 수행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이 했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혹은 활동을 기반으로 선생님이 기록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평소에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교과 수업 내용에 심화 확장할 수 있는 주제를 잘 선별하는 게 사실 또 중요합니다. 고등학생 수준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3학년 수준에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는다던가, 그래서 본인도 이해 못할 내용을
내용이 멋있다고 해서 집어넣는다던가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선별하는 데 좀 주의해야 하고요. 과목별 세특 탐색 주제는 방학 기간에 좀 미리 예측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방학 때 이제 비교과 스펙 관리를 하는 반을 따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국어 수업하는 학생들도 방학 때 미리미리 좀 준비를 시키는 편인데요. 학기 중간에 이걸 하게 되면 물론 어떤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뭐 하게 하실지 어떤 발표 활동을 하게 하실지는 완벽히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과목은 어떤 수행을 주로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어떠한 발표를 어떤 식으로 자주 시키는지 혹은 대략적으로 한 주제라도 뽑아놓으면 본인 진로와 관련된 발표를 해라 했을 때 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미리 1학기에 발표할 내용들은 겨울방학 때 혹은 2학기에 발표할 내용들은 여름방학 때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하거나 내용을 준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수월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신이 한참 바쁜 지금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바빠 죽겠는데 학원 다니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고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걸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PPT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은 또 내신에 리스크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교과 대비에. 자, EBS 지식 채널, 네이버 학술 정보, 사이언스 온 TD 강연 요런 데에서 요 네 번째 항목에 말씀드렸던 심화 확정할 수 있는 주제를 혹은 소재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식 채널에는 다양한 내용들의 주제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막상 한 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학설이라던가 어떤 과학적인 사례라던가 혹은 인문학적인 사례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혹은 뭐 주말에 시간 날 때 이런 영상들을 키워드 내가 검색을 해봐서 비슷한 주제의 것들을 본다거나 혹은 그냥 어떤 이렇게 카테고리적으로 구분된 내용들을 내가 좀 보면서 주제를 선별하려고 한다거나 교과 내용과 관련 있는 걸 찾아본다거나 하면 굉장히 좋은 발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네이버 학술 정보로 네이버에서 검색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학술 정보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사 혹은 박사학위 논문들이 주로 검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라고 할지라도 너무 어려워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학술 발표 자료나 동양 연구 보고서 자료 정도는 학생들이 한 2, 3학년 비교과 지문이라 생각하고 읽어도 될 만큼의 뭐 과학 잡지의 어떤 한 카테고리의 글이라던가 혹은 과학 기사의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연구 보고서를 동양 연구 보고서나 학술 발표 자료를 검색해서 내 진로와 관련되는 혹은 교과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을 잘 검색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온도 네이버 학술 정보가 비슷한 사이트인데 학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TED 강연이라고 해서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나 일부 과학부 학생들이나 좀 이제 저희 특목고 학생들이 세부 특기 사항에 제일 많이 기록했던 사례가 TED 강연과 K묵 강의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세부 특기 사항에 TED 강연과 K묵 강의는 기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왜 교과 내용과 관련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은 TED 강연을 보았다. TED 강연에서 어떤 걸 보아서 어떤 주제를 선별, 어떤 연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은 못 합니다. 그냥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런 주제 찾았고 연구했다. 이런 식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 TED 강연 같은 경우에 영상 길이가 짧은 것도 있고 굉장히 긴 뭐 1시간 이상짜리도 있는데 본인이 찾고자 하는 본인이 교과 관련해서 뭐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넣고 본인 진로랑 관련되는 내용들을 찾아서 본 다음 거기에서 공부한 내용, 보게 된 내용들을 보고서나 탐색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D 강연, K문 강의는 세특기 기준 불가능. 이 단어 자체가 기재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강의를 보고 나서 어떤 주제를 잡았다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서 반드시 요걸 기록하면 안 된다라고 딱 못 박힌 이유가 특목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세부 특기 사항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적어 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부 특기 사항인 기재가 불가능한 내용이니까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라. 뭐 동아리나 진로활동, 자율활동이나 이런 게 기록돼도 무방하지만 세부 특기 사항은 교과 학습의 심화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교과 학습 및 진로와 관련 없는 수행평가 기록은 많아도 불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것도 사례입니다.
수학 과목에도 똑같은 세특 내용을 캡처한 건데 그냥 다 수학 공부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냥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혹은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묻고 답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생활기록부가 몇 장인데 스펙이 좋은 편인가요? 라고 묻는데요. 기록된 양과 수준은 다른 얘기입니다. 장수가 아무리 많아도 나도 수업 시간에 한 내용, 내 친구도 수업 시간에 한 내용. 뭐 글자 수 채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수업 내용만 정말 적으면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깊이 심화 확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 스펙으로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확장했는지는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수업 내용만 적히는 진로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우리가 비교과 스펙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진로, 전공과 관련된 심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다 전혀 정반대. 독서라고 돼 있고 사회문제 해결 쓰기 유치원 교사를 꿈꾸며 하고 아동학대 관련한 보고서 만들었다 학대와 관련된 내용 종합주의적 감상 유치원 교사가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했고 뭐 청중들이 호기심 불러일으켰고 인공지능과 본인의 진로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살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독서 시간에 수업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발표한 내용으로만 꾸며져 있죠. 전체 내용이 다.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지식을 심화, 확장한 경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그런데 너무 독서 내용이 안 써져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건 등급으로도 알 수 있죠. 1등급 맞았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독서 교육 잘 받았구나. 그러니까 등급 커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급 커트가 5등급인데 뭐 교과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무리 많이 써도 의미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보는 의미도 없어요. 심화 확장한 것도 아니라면 비교과 스펙도 없는 그냥 교과 내용만 잔뜩 쌓았는데 내가 독서 등급은 3등급이다. 뭐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네요. 잘하긴 하지만 근데 결국 확장한 거 뭐 있지? 없네? 아 얘는 심화 확장은 없구나. 깊이는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발표 수행이 계속 불성실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결국 뭡니까? 세부 특기 사항이 엉망이 되는 거겠죠. 가장 최악으로는 제가 본 사례 중에서 영어 한 줄, 수학 두 줄, 뭐 아예 다른 예체능은 아예 누락이 된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왜 학생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내신은 높아요. 2등급. 그럼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어떠한 것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교과 전형밖에 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근데 학생부 교과 지원은 대체로 커트가 높고 수능 최저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몇 개 학교 빼고는 없고 커트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가 될 수도 있죠. 가장 극단적으로는 교대 가려고 하는 친구가 정말 교과 수업에만 충실해가지고 동서도 거의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세부특기 사항에도 본인 교사와 관련되는 거 활동한 거 없고 심지어 창체 활동, 동아리 진로, 자율도 아예 교사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게 거의 전무하고 그냥 내신 공부만 열심히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대는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교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시밖에 없게 되는데 그나마도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보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성실하게 하자. 다른 경쟁자와 비슷한 심화 확장보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뭔 소리냐? 네이버에서 블로그 찾아 들어가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한 첫 화면에 뜨는 거, 아, 이거 주제 괜찮네. 나도 해야지. 아, 그 키워드로 검색해서 본인이 좋다라고 했던 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도 다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다양한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스스로 좀 소재를 찾아보고 개발해 보려고 하는 혹은 과학기사나 혹은 신문기사나 최근 이슈를 찾아보면서 좀 더 괜찮고 진로와 접근성이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려는 좀 추가적인 노력 정도는 해서 나만이 구성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한 독서를 하는 활동이나 독서 자체는 기재되지만 반영은 안 되지만 독서를 자유활동에 기록하기도 하고 다른 과목의 세특에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과목 세특과 연계하는 것도 좋고 예를 들어 뭐 생물 시간에는 바다의 어떤 뭐 바다의 생물들이 어떤 유해물질 특히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뭐 성별이 바뀌거나 독성 때문에 죽어가고 있거나 멸종해가는 사례가 있는지 그걸
화학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석유를 정지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분해가 되면 어떤 유독물질들이 발생을 해서 생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른 과목 혹은 다른 세트 혹은 다른 동아리 진로 자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활동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